바로 하루 전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오늘 110조를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렸고요. 2026년 주주 환원 규모 90조에서 110조. 회사가 직접 창사 이래 최대라고 했습니다. 직전 기록이 2020년 20조 3천억이었는데 그거의 5배예요. 당장 3분기에 현금 배당으로만 30조를 풉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에 SK하이닉스는 40조를 발표했어요. 금액은 삼성이 거의 3배가 큽니다. 근데 시장이 반응한 건 반대쪽이었어요. 차이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였어요. 그리고 그 한 글자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 3곳이 오늘 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하락, 물량 털어내는 구간이죠.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1662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1757억 팔았고요. 받아준 쪽은 기관 2487억. 개인이 1조 넘게 던지는 동안 기관이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 수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물량이 개인에서 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만 가져가시면 이겁니다. 오늘 나온 숫자는 전부가 아니다. 삼성이 오늘 확정한 건 110조가 아니에요. 30조이죠. 나머지는 내년 1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왜 밀렸는지가 다 풀리죠. 지금부터 그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하이닉스는 어제 40조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전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찢어버리는 거죠. 주식 개수 자체가 줄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나눠 가질 사람 수가 줄어들면 남은 한 주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요? 삼성이 오늘 확정한 30조는 현금 배당입니다.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죠. 좋은 거죠. 근데 주식 개수는 그대로예요. 돈은 받았는데 주가 자체를 밀어올리는 힘은 소각보다 약하죠. 시장이 오늘 반응한 게 정확히 여기에요. 금액은 3배인데 방식이 다르네. 그래서 발표 직후에 삼성이 밀린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삼성이 오늘 공시한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3분기 30조는 현금 배당. 그리고 나머지 주주 환원은 2026년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방식과 규모를 결정한다. 이 문장 안에 소각이 들어가 있죠.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정했다고 한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오늘 삼성은 카드를 다 안 깠습니다. 30조만 먼저 보여주고 제일 센 카드는 1월로 미뤘어요. 그러면 오늘 판 사람은 뭘 한 걸까요? 1월에 나올 카드를 오늘 미리 버린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이사회에서 하나가 더 통과됐어요.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15조. 이건 주주 환원 110조에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별도예요. 목적은 직원 보상인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15조어치가 시장에서 사라지죠. 오늘 장중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는 3.87%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8.26%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10.61%, 삼성화재는 6.11%, 삼성전자보다 2배, 3배를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당을 받는 쪽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주는 의결권 대신 배당을 먼저 챙기는 주식이죠. 30조가 현금으로 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선주예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요.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30조 풀면 그중 일부가 이 회사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배당은 진짜다. 그런데 배당 받는 쪽부터 사자. 이게 오늘 삼성전자 보통주가 상대적으로 덜 간 이유이죠. 나쁜 뉴스라서가 아니라 돈이 먼저 간 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 하나만 더 보시죠.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6월 말 기준으로 797만 1242명이죠. 800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국민 6명 중에 1명입니다. 30조를 이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오늘 발표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배당을 이렇게 많이 풀면 회사가 성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이 길을 걸어본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에요. 애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익이 잘 안 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플이 한 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확 늘린 거였어요. 남은 현금 대비 주주한테 준 비율이 그 기간 평균 64%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비율을 평균 121%까지 올렸어요. 번 것보다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애플 주가가 20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74%였고요. 지수보다 거의 3배를 간 거죠.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이걸 삼성에 대입하면서 고배당주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플도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배당을 몇 년 동안 약속대로 주는 걸 보여준 다음에 값이 달라졌어요. 삼성이 오늘 한 게 정확히 그 시작이죠. FCF의 50%를 규칙으로 못 박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좋은 뉴스가 이틀 연속 나왔는데 왜 시장은 축제가 아니냐? 이유는 삼성 밖에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예요.
지난 18일 미국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5.3%를 넘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제일 높은 수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정부한테 30년 빌려주면 매년 5.3%씩 꼬박꼬박 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망하는 곳이 5.3%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여기 가만히 넣어두면 5.3%인데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특히 반도체처럼 미래이익을 당겨서 값을 매기는 업종이 제일 세게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계산에 쓴 할인율이 올라가고 미래이익의 오늘 가치가 줄어들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이 계속 눌렸던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가 나섰습니다. 19일에 발표한 게 국채 발배 확대예요. 어려운 말 같은데 단순하죠. 미국 재무부가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자기 나라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규모를 한 번에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2배 늘렸어요. 대상은 10년에서 30년짜리 긴 국채입니다.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왜 이걸 하냐면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국채값이 내려가고 국채값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사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효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5.3%까지 갔던 30년물이 5.18%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날인 20일 우리 코스피가 5.89%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1조 7천억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20일 밤 뉴욕에서 10년물이 다시 4.7%를 넘었고 30년물은 5.24%로 돌아왔어요. 베선트가 그날 또 나와서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한 거죠. 정리하면요. 지금 시장은 위에서 당기는 힘과 아래서 누르는 힘이 같이 있는 구간입니다. 위에서 당기는 건 삼성하이닉스의 주주 환원과 실적, 아래서 누르는 건 미국 장기금리. 오늘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0.88% 오른 6,912로 끝난 게 딱 그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는 3.87% 오른 28만 1,500원, 하이닉스는 2.31% 오른 173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엔 이겼고 장 끝나고 발표 나온 뒤에 다시 밀린 거죠. 이 흔들림이 오늘 하루 안에 2번 있었어요. 자, 이제 종목으로 갑니다. 그 전에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삼성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는 기준이 잉여현금 흐름의 50%이죠. 잉여현금 흐름 FCF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해서 번 돈에서 공장 짓는 돈이랑 연구개발비를 먼저 빼고 그러고도 손에 남는 진짜 현금이죠. 여기가 중요해요. 공장 짓는 돈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110조를 주겠다고 한 건 공장 지을 거 다 짓고 연구비 다 쓰고 그러고도 남은 돈의 절반이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증권가가 보는 삼성의 3년치 잉여현금 흐름이 320조 안팎이죠. 절반이 주주한테 가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 남죠. 그리고 오늘 삼성이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FCF의 50%를 공식 규칙으로 굳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주주한테 주는 돈을 늘리려면 잉여 현금 흐름을 늘려야 하고 그걸 늘리려면 반도체를 더 많이 더 잘 팔아야 하죠. 더 많이 팔려면 라인을 더 깔아야 해요. 오늘 발표는 배당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으로 가야 됩니다. 삼성 평택 5번째 공장 PO 총 투자금이 60조이죠. 2028년 가동 목표로 차세대 디램이랑 HBM을 만들 곳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탭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반도체용 특수가스랑 화학물질 공급 설비를 만드는 중이죠. 그리고 지난 7월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갈 장비회사 선정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라인 설비 도입도 같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드는 돈 중에서 장비 사는 값이 70에서 80%입니다. 60조짜리 공장인데 그중 대부분이 장비값이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기계에 돈이 가죠. 그래서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배당 실적 유지 라인 증설, 장비랑 설비. 이 마지막 칸에 우리나라 회사들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한양 ENG죠.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반도체 공장 안에 가스랑 화학물질이 지나가는 길을 만듭니다. 배관 공급 시스템, 클린룸 설비. 아까 PO 상황 말씀드렸죠. 특수가스 및 화학물질 공급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순서를 보시면요. 건물이 올라가고 가스랑 화학 배관이 깔리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죠. 이 회사는 장비보다 먼저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PO에서 매출이 제일 먼저 잡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장비 발주가 아직 안 났어도 이 공정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PO가 지어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PO는 2028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시간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방금 PO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특수가스랑 화학물질 공급 설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화학물질이라는 게 통에 담아서 그냥 붓는 게 아닙니다. 공장 한쪽에서 정확한 비율로 섞은 다음에 라인 끝까지 농도가 하나도 안 변한 채로 보내야 돼요. 이걸 하는 장치를 따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관 까는 회사도 아니고 장비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딱 하나 끼어 있는 자리인데 평택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 테일러 공장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STI입니다. 이 회사는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를 만들죠. 영어 약자로 CCSS라고 하는데 그냥 약품 공급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를 씻고 깎아내고 입히는데 화학약품이 계속 들어가죠. 이걸 한 군데서 섞어서 라인마다 정확한 양으로 보내주는 장치예요. 여기에 이 회사가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리플로우 장비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칩이랑 기판을 붙일 때 열을 줘서 납을 녹여 붙이는 장비예요. 이게 HBM 만들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두 군데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PO 같은 새 공장 짓는 쪽, 또 하나는 HBM 만드는 쪽. PO가 뭘 만들 곳이라고 했죠? 차세대 D램이랑 HBM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보세요. 공장을 지어도 매출이 나오고 다 지은 다음에 HBM을 찍어도 매출이 나오죠. 확인하실 건 신규 공급계약 공시예요. 장비 회사는 수주가 공시로 먼저 나옵니다. 실적보다 먼저 보입니다. 세 번째 원익 IPS죠. 아까 말씀드린 70에서 80% 장비값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증착 장비입니다.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한 겹씩 입히는 기계예요. 반도체는 결국 막을 입히고 깎고 다시 입히고를 수백 번 반복해서 만들죠. 그 입히는 쪽에서 국내 1등이죠.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평택 P4 투자 일정이 앞당겨졌고요. 시안 2공장 랜드 전환 투자가 있고 미국 테일러 공장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PO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고 있는 매출 위에 PO가 얹히는 구조이죠. 이 회사에서 확인하실 건 분기 수주 잔고예요. 장비 회사는 수주 잔고가 먼저 늘고 매출이 한두 분기 뒤에 따라오죠. 세 곳을 한 줄로 다시 놓으면 이렇습니다. 배관 약품 공급 장비, 한양 ENG, STI, 원익 IPS. 공장이 지어지는 순서 그대로이죠. 오늘 얘기가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실 숫자를 3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지금 5.24%입니다. 이 5% 아래로 내려오는지 보세요. 내려오면 위에서 당기는 힘이 이깁니다. 두 번째, 10월 말 삼성 이사회. 오늘 발표한 3분기 30조 배당의 세부 내용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주당 얼마인지가 그날 나옵니다. 세 번째, 내년 1월 삼성 이사회. 오늘 미룬 나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 자사주 매입 소각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개가 오늘 이후 일정표 전부이죠. 날짜가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밀린 걸 어떻게 보느냐. 10월 말과 1월에 잡혀있는 일정을 오늘 하루 움직임으로 정리하신 거죠. 오늘 세 줄로 정리할게요. 하나, 삼성이 오늘 확정한 건 110조가 아니라 30조고 나머지는 1월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둘, 오늘 시장을 누른 건 삼성이 아니라 미국 장기 금리고 베선트의 바이백은 11월 4일까지만 돌아가죠. 셋, 삼성이 이현금흐름 50%를 규칙으로 굳혔다는 건 라인을 계속 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에 평택 PO 60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요? 이번 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다 가져간 것 같지만 조용히 같이 올라간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